안녕하세요. 오늘 할 이야기가 저같이 시드가 작고 월급을 모아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나는 가진 시드가 작고 월급이 적어서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적다. 그래서 나는 빨리 시드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어차피 이뤄도 적은 금액인데 위험성을 높이더라도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돈이 없고 시드도 작은데 뭘 계속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냐. 쪼개고 쪼개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수익이 나도 별로 못 버는데 거기에 심지어 현금 보유? 장난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왜 전문가들이 항상 분배를 말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논리나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서 정리한 버전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몰빵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소수라도. 우리가 로또를 살 때 엄청 많은 사람이 복권을 구입하고 거기서 당첨자는 극소수이지만 우리가 그 극소수에 포함된다는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복권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꼭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복권은 꽝이 되었을 때 물론 꽝이 되면 100% 손실이지만 그 손실이 우리가 구입한 적은 금액만큼만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방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보통 복권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입하기 때문에 100% 손해가 아니더라도 손해액이 복권보다 큰 편입니다. 하방이 더 크게 열려 있는 거죠. 금액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복권은 당첨했을 때의 금액만 크지만 주식은 그만큼 크지도 않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의무 교육이 있잖아요. 그 의무 교육을 받으면 보통 교육은 짧고 은행에서 상품 홍보를 하러 나오잖아요. 그거 원래 교육을 받으려면 그런 교육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은행들이 떠안는 대신 상품 홍보를 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항상 그때 비과세니 복리니 매년 올해가 마지막이래. 이제 통장 개설 못한대 비과세. 5년 전, 10년 전부터 항상 같은 이야기를 매년 하는데요. 그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생계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너무 불안을 조장하세요. 그 상품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말하시고 정부의 정책들을 좀 악의적으로 비난하시고 주식시장 비난하고 리스크가 높다. 안전한 상품을 본인들 거를 가입하라고 하죠. 근데 다른 내용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복리,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복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식도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주식의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물론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플에서 다 수익률 계산해주지만 아직 투자하지 않은 상품,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그리실 때 보통 분들이 단순하게 더하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더하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도 그렇고 투자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구입한 A라는 주식이 오늘 상한가로 30% 상승을 했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겠죠? 그런데 그 주식이 다음날에는 하한가로 30%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전인 걸까요? 더하기로 하면 본전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0에서 30% 상승했다면 다음날 하한가 때는 100이 아니라 130에서 30%를 하락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곱하기니까요. 그럼 반대의 상황도 볼게요. 여러분이 산 주식이 첫날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0% 손해를. 그럼 그 다음날에 똑같이 30% 상한가를 하면 본전이 아니겠죠. 이번에도 앞서 봤듯이 아직 9%가 손해입니다. 다음날 첫날 하한가를 만회하고 본전이 되려면 30%가 아닌 약 43%나 상승해야 본전이 됩니다. 43% 맞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A씨는 첫날 산 주식이 10% 상승했다가 둘째 날 10% 하락, B씨는 20% 상승했다가 20% 하락, C씨는 30% 상승했다가 30% 하락이 됐다고 볼 때 어느 분이 가장 셋 다 손실이지만 손실이 적을까요? 정답은 A씨죠. 1번. A씨는 1% 손실, B씨는 4% 손실, C씨는 8% 손실이 나게 됩니다. 이 복리라는 개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에서는 그 상승이 더 배가 되고, 연속적인 하락에서는 달리일 때보다는, 더하기 개념일 때보다는 덜 하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때는 손해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하락을 겪어도 이전에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식 투자로 수익률을 못 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크게 먹으려고 하고 수익률에만 집중해서, 상승에만 집중해서 중간중간에 작은 손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실이 복리에서는 매우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승보다 하락을 적게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A씨처럼요. 현금 보유나 자산 분배도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 상승률에 집중하기보다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큰 상승을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더 큰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기술을 가지셔서 큰 상승과 적은 하락을 동시에 잡으면 슈퍼개미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과 투자를 공부할 시간이 적고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는 분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을 지키고 백데이터를 신뢰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서 어떤 정보를 보거나 공부를 하실 때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오늘 제 내용을 보시고 이게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백데이터를 신뢰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그래, 손실에 더 집중해서 돈을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방법이 맞겠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하지만 나는 지금 돈이 너무 적어, 시드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분배를 해서는 수익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일단은 몰빵해서 돈을 늘리고 나서 저 방법을 해야지. 근데 그럼 처음 제가 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시드가 적고 돈이 적어도 손실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돈을 더 번다는 백데이터를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의외로 대부분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쩌면 투자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 이해한 대로 인간이 움직이기 어려운 것, 그 부분. 그래서 때로는 데이터에 대한 공부보다 그런 동기부여를 잡는 방법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단타, 스캘핑을 하는 전문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 투자자들도 심법, 이 마인드 컨트롤이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거일 텐데요. 제가 나중에는 제가 사용하는,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저만은 아니겠죠. 누군가 쓰고 있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 방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짜 저도 처음에 한 200만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100만원부터 한 1000만원 정도의 시드로 시작하는 그 방법들도 소개를 하고, 추가적인 공부를 적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과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이 있고 어느 정도 하방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